슈팅이 나왔어.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즐기고 따라하면 늘어가는 누적 수익.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러시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1월 3일이고요. 오늘 화요일인데 이제 미국 대선이 오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오늘 조금 나온 걸로는 바이든이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확정 짓는 데는 한 이틀 정도 예상을 하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보통 지금 이제 우편 투표라고 해서 뭐 우편이 개표 시기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 같은 걸로 해서, 뭐 만약에 당선이 바이든이 됐는데 그걸 또 번복하거나 뭐 트럼프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해서 뭐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이런 요소도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 대선이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주식 시장도 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좀 들어와서, 어제까지는 약 대략적인 한 6조 대의 금액들이 들어와서 놀았다면, 오늘은 약 8조대로 이제 금액이 상향 조정돼서 조금 늘어난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의 갭 상승과 함께 이제 약간 기준선을 이제 접해서 들어가는 단계로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그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형상을 보이고, 같이 갭 상승을 통해서 약 1.9%,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1.93% 정도의 상승으로 오늘 마감한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기준선에 못 미치는 지역이지만 2, 3일 후에는 확실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테마로 딱 따지자고 하면, 어저께는 이제 정치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에 해당되는 CMO 테마들이 아마 각광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단적인 예로 어저께 제가 물려있던 캐몬이 어, 간신히 본전에 탈출할 수 있었고요. 좀 아쉬운 게 있지만 어쨌든 제가 물려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뭐 과감하게 본전되면 탈출을 했는데, 오늘 상으로 갔더라고요. 어, 제게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의 한 4,000원 선의 매직 구간을 갖고 들어갔다가 거의 약 한 23%까지 내렸다가, 어저께 간신히 이제 한 18%, 15%대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정도 되는 시점에, 약 4,000원 되는 요 시점에 저는 이제 본전 탈출을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더 가는 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왜 제가 CMO에 해당되는 것들이 테마라고 했냐면, 사실은 오늘 이제 제가 관심 종목이 대략 한 15개 종목이었는데, 15개라고 하지만 실제 테마로 따지면 크게 뭐 한 3, 4 테마로 나눌 수 있었고요. 녹십자, 뭐 이것도 CMO 관련된 테마였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가 있던, 5월 일봉으로 보시면 지난 이제 7월부터죠. 7월부터 해서 한번 시세가 쫙 나왔다가 한번 괜찮은 시세를 한번 줬다가 다시 이제 하방으로 눌려서 약 2달 가까운
하단에서 이제 눌림을 잡고 다시 이제 추세가 다시 전환이 된 상황인데, 현재 보시면 뭐 약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이거 오늘 캐몬을 이제 물리지 않고 좀 봤다고 하면 이 녀석도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고점인 4815원을 넘어준다고 하면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내일 아마 관심적으로 추세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캐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보통 저희가 이제 CMO라고 하는 게 제약사나 제조사 형태가 아니라 이제 개발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개발 백신 같은 거를 1차 임상 뭐 3차까지 호전을 보이고 나면 그 치료제를 이제 실제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위탁 제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CMO 자격을 가지고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 제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CMO의 역할인데, 캐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에서 고령이나 젊은 층에게 매우 좋게 유익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곧 백신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고, 거기에 해당돼서 캐몬인 쪽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제 가치를 높인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업계에서 이제 일단 GC 녹십자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제약 회사에서 말하는 게 5억 도주를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 5천억에서 뭐 가치는 1조 5천억으로 영업 이익이 생긴다. 그럼 약 대략 뭐 두세 배 이상은 생길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리포트를 내놨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를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빠른 이제 백신들과 백신 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꽤 괜찮은 모멘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도 뭐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이건 이제 박살바이오라고도 하던데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오늘 바이오주들이 거침없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어저께 계속 날아갔던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또 갭상승으로 해서 또 22%가 떴어요. 시스웍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과 비비비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뭐 샘피니트라는 진단키트죠. 진단키트가 2,100억 원 규모의 이제 진단키트를 수출 계약을 했다. 2,100억 원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거든요. 1,000억에 뭐 유통 비율이 80%면 약 80억 정도, 8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가 셀트리온과 같이 해가지고 2,100억에 구매를 했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진짜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가짜 뉴스라고는 나오지 않아서 이 녀석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해당돼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치료제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이 확실히 많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 대선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바이든 이제 어저께 제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면서 테마가 정치 테마에서 윤석열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테마가 이제 나왔었고, 나머지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을 가면 뭐 오성 첨단 소재나 뭐 홈데코, 한성기업 등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장에 바짝 이제 이 시세들이 전체적으로 나왔고요. 보시면 오전장에 반짝하고 나왔다가 이제 인맥 관련해서는 이제 이 시세들이 다 죽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치 테마주를 건드린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인맥 관련주에서는 재료성이 이제 좀 많이 누그러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당선자나 당선이 유력시 되는 사람의 사업 섹터, 아니면 뭐 정치 정책 정책 섹터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판단을 하시고,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뭐 풍력, 태양광, 그리고 뭐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해서 뭐 내연기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즘 그린 뉴질 같은 경우에는 풍력 해상 풍력 발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약간의 이제 뭐 초탄소 배출, 온실가스 같은 경우 약간의 이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이 방향성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 풍력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CS 윈드나 동국 인프라 관련된 동국 SNC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CMO 관련주가 먼저 대장격 테마로 나갔고, 이후에 이제 따라올 테마들은 미 대선이 개표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대선된 글로벌적인 정책 방향을 따라서 어, 좀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저 같은 초보들은 이런 정책 내지는 이런 뉴스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그냥 차트 보고 오늘 갑자기 차트가 훅 떴네? 슈팅이 나왔어. 따라서 들어가면 바로 물리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시점에 얘가 뜨고 있다는 걸 판단이 됐으면 이 정보가 얘가 어떤 것 때문에 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들어갔다가도 이 정도에서 버틸 수 있거나 이 정도에서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캐몬 같은 경우가 저는 그랬습니다. 일단 뭐 손절을 못한 것도 있지만 캐몬 같은 경우 CMO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게 백신 치료제만 어느 정도 나오기만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처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당일 매매를 한 게, 보시면 시스웍, 웰크론한텍, 장원테크, 캐몬 이렇게 크게 이제 매매를 했고, 시스웍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매매를 좀 해서 아침에 매매를 한번 하고 오후장에 다시 또 매매를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뭐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크게 지지를 하다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상승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들어올 때 눌림목에 들어갔다가 약간의 수익을 보고 나온 정도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경험치가 없는 초보자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테마를 통해서 어떠한 재료들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그나마 확률적으로 손실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뭐 검색식에서 갑자기 막 이런 종목들이 뜨는데 왜 뜨는지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물리겠죠. 벌써 우리가 늦게 판단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물릴 것이고, 어떤 재료가 정확하게 뜨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면 천천히 기다리는 겁니다. 눌림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뭐 적은 수익이라도 물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거나 약간의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는 이제 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도 내일 관심 종목이 일단 현재 지금 5개 정도의 관심 종목 6개 뭐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시스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갭을 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제 일단 기존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준봉으로 세워서 진행을 해서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매수를 해볼 생각이 있고요. 또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이전에도 점상을 좀 갔던 종목들이라 아마 매물대가 여기서 지금 거의 이 바닥권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 상승을 한 이후에 그 4,620원이라는 요 상승 구간까지 한번 뚫어주는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얘도 신고가 패턴으로 아마 쭉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 놓은 상태이고요. 캐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너무 등한시 했는데, 이렇게까지 좋을 것 같으면 현재 보시면 최고 거래량입니다. 주봉으로 올까요? 주봉으로 보셔도 현재 지금 요 최고 기준을 단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최소 내일 10% 예상을 해보면 4,500원, 약 5,000원, 5,1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4,800원이 넘는 한 5,000원대를 라운드 피겨인 5,000원대를 형성을 한다고 치면, 5,000원에서 가격 형성대로 된다고 치면 아무래도 내일 이제 거래량이 쭉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이전 전 뭐 약 52주 고가를 포함해서 140, 140일 고가까지도 54주 108일 고가까지도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마 고가 형성을 하면은 뭐 상따 개념은 아닌데, 상따 개념인가? 네, 어쨌든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시세가 확실히 한번 나올 때 그때 한번 편승을 했다가 어, 이렇게 욕심 없이 시장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플바이오도 이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로 이제 편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의 바이오주들보다 PER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PER이 생각보다 낮고 유통 물량도 생각보다 많이 풀린 상태인데 약간 뭐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사람들이 피플바이오랑 박셀바이오를 아주 몰빵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오늘 박셀바이오를 가는 거 보고 투자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마 요 영향으로 피플바이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히나 이전 고점인 상태를 확실히 뚫었기 때문에 44,100원을 뚫었기 때문에, 뚫고 나서 이제 오늘 아마 조금의 눌림이나 지지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또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지지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고 하면 여기도 지지 기반 닫고 한번 슈팅, 다시 요 저점을 내려오긴 했으나 한번 쉬어갔던 상승 구간에서 한번 쉬어갔던 저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같은 라인으로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아무래도 지지만 된다고 하면 좀 괜찮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소프트 캠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오늘 들어오자마자 바로 슈팅이 나와서 그냥 바로 상한가를 가는 형상이었는데 한 번도 풀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풀리지 않았는데, 뭐 현재 지금 재테크나 스마트워크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오늘 뉴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쪽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제 손잡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화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뜬 것 같은데, 이 녀석도 일봉상에서는 이제 뭐 거의 한 3,000원대에서 놀고 있던 녀석이 이전에 한번 슈팅이 한번 코로나 이후에 슈팅이 한번 나왔었고요. 재택근무 활성화로 해서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오늘 다시 재료 약간의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또 재료도 뭐 크게 현재 추세가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는 뭐 상위 대기업 쪽에서는 지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꽤 괜찮은 재료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이 녀석도 어느 정도 갭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전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영역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꽤 괜찮은 눌림과 함께 이제 뭐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고, 보통 이제 저희가 파동에서 이게 뭐 최대 큰 파동이 5파였다고 치면 5파에서 ABC를 엮쳐서 여기가 10파동이었으면 새로운 파동이 한번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좀 괜찮은 형상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역시 뭐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을 주저리 제가 했던 내용들로 내용을 채웠습니다. 들으시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그러면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들 성투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